안녕하세요, 쌍욕치료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106kg까지 찐 비법 전수하기입니다. 지금은 79kg 정도인데 제가 72kg에서 최대 106kg까지 무려 34kg로 오르락내리락을 했어요. 이 고무줄 몸의 역사에 대해서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어쩌다가 106kg까지 쪘는지 이게 참 충격이죠. 제 키가 아무리 177로 크다고 해도 어떻게 여자가 체중 106kg라는 실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비법을 이제 공개를 하자면, 제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1년 7개월 동안 무려 28kg나 찝니다. 그때는 제가 봐도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사진을 거의 안 찍었는데 106kg 때 사진을 겨우 찾아봤는데 진짜 지금 봐도 엄청 심각하죠. 제가 원래도 골격이 크고 살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살이 찌니까 여기도 추가되고 여기도 추가되고 이러니까 몸이 진짜 이만해진 거예요. 지금 봐도 참 놀랍죠. 그 와중에 또 맛있다고 한우 구워 먹고 앉아있잖아요. 옆에 술병도 보이고. 저러니까 100kg를 넘어가지. 아무튼 저때 살이 서서히 찌니까 이제 타기관의 직원이 제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오는 줄 알고 다른 부서로 발령 가면서 이제 인사 카톡을 저렇게 보내온 거예요. 쌍욕주사님, 저 1월 1일자로 행정 민원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리 이동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6개월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 순산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진짜 저거를 받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때는 저 임신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힘든 근무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좋은 분들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 보내면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세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살이 점점 쪄가니까 이제 바지가 불편하니까 원피스를 사게 되고, 배가 프리하니까 또 원피스를 입으니까 또 많이 먹어서 살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산부로 착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기관에 그 미화 여사님들 있잖아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둘째가 많이 어린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첫째도 없는데 뭔 둘째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어디 가서 결혼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게 이제 확신의 임산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왜 임산부 소리를 들을 만큼 살이 쪘느냐? 이거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욕을 좀 가미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영상을 좀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국가기관의 민원바지였어요. 말 그대로 민원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병신이란 병신은 그때 다 만난 것 같아요. 진상민원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신건강이 망가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옛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은, 이 국민신문고 민원이 나한테 배정이 된다 그러면은 제 폰으로 띠링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거를 보는 순간부터 진짜 심장의 BPM이 미친 듯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국민신문고로 확인해봐요, 컴퓨터로. 그러면 진짜 단전에서부터 확 올라와요. 왜 화가 나냐면, 이 병신 새끼가 겨우 이딴 걸로 지금 민원을 넣는다고? 이것 때문에요.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진짜 민원바지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제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일했는지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인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무단횡단했다고 범칙금이 나왔는데 이거 내가 왜 내야 돼요? 나는 못 내요. 제가 지각했는데 지각했다고 상사가 뭐라고 해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처벌해주세요. 뭐 이딴 병신 같은 내용이나, 아니면 진짜 이런 수준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런 수준이에요. 똥 누고 똥구멍 안 닦았다고 팬티가 고동색이 되네요. 이거 환불해주세요. 진짜 이런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족같은 수준의 신문고를 엄청나게 올려요. 이거는 진짜 유치원생이 해도 개빡칠 만한 질문인데 이거를 벼털수북하게 난 성인들이 처하니까 진짜 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어휴 병신 새끼하고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바쁘고 정신없고 할 일이 태산이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저런 민원이 오잖아요. 진짜 사람 막탱이 가요. 나 진짜 그때 그 똥구멍 고동색 저런 수준의 민원 보고 나 빡쳐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우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눈물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족같아가지고. 그냥 저런 종류의 미친놈들이 진짜 많지만 생각나는 것 중에, 왜 약간 대가리에 나사가 한두 개씩 조금 비틀리거나 빠진 애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그 집요하게 물건 늘어지잖아요. 그 새끼도 그랬는데, 민원 내용이 예를 들면 이게 왜 마우스죠? 이게 왜 마우스인지 모르겠어요. 마우스는 왜 마우스인지 알려주세요. 왜 마우스지? 이거 키보드로 부르고 싶은데 안 되나요? 이 키보드로 법 개정해주세요.
뭐 이딴 개 족같은 민원으로 진짜 3개월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3개월 내내 퇴근 시간 전에 2분, 3분 전에 진짜 5시 57분, 5시 58분, 5시 59분 이럴 때 3개월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걸 또 안 받으면 그걸로 또 국민신문고로 꼬투리 잡을까봐 내가 그걸 꼬박꼬박 다 받았는데 진짜 나중에는 이 새끼 전화번호를 외우거든요. 그러면 딱 사무실 전화에 이 새끼 전화번호가 뜨면요. 심장이 막 진짜 터질 것 같고 진짜 소름이 돋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돌아버려요. 내가 그때 진짜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이 새끼 찾아가서 이제 사정이라도 하려고 약속 잡고 출장 내가지고 제가 이 새끼 찾아갔거든요. 딱 얼굴을 봤는데 그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딱 면상을 보자마자 아 저게 저 새끼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게 자기의 일이구나. 이거 말고는 이 새끼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새끼가 성인이었는데 부모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 아빠가 똑같아. 그래서 민원 상대를 하다 보면요. 차라리 쌍욕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쌍욕으로 막 뭐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순간에 기분 나쁘고 딱 끝나지. 저렇게 정신 나간 애들이 교묘하게 얍삽하게 이렇게 살살살 긁잖아요. 진짜 사람 돌아버려요. 옛날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말인데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작 정신과에 안 온대요. 근데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태가 이상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명언이에요, 명언. 저 그때 진짜 정신병 올 수준이었거든요. 항상 민원 전화 받고 욕 얻어먹고 국민신문고 답변 달고 그러면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 씨발 내가 왜 저런 족병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 제 정신에 못 살겠더라고요. 밤에 누우면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막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잠도 안 와요. 내일이 오는 게 진짜 무섭고요. 내일은 또 어떤 진상이 또 어떤 유형의 진상들이 나를 괴롭힐까 이런 걱정에 새벽 3,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 진상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 진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살면서 이것보다 심한 진상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음날 이만한 진상이 찾아오고요. 얘가 최종 보스겠지 싶으면 다음날 이만한 진상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야. 미친놈들의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진짜 끝없이 펼쳐지거든요. 저 위에까지. 그런 걱정 때문에 새벽 3, 4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냥 술 먹고 뻗어버려야지 하면서 퇴근길에 그냥 늘 일상처럼 슈퍼나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소주랑 맥주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배달의 민족 이런 걸로 살찌는 안주들을 왕창 시키는 거예요. 진짜 맵고 짜고 튀긴 거 밀가루 이런 거 진짜 완전 살찌는 그 다이어트의 최악의 조건인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켜서 먹다 보니까 저렇게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진짜 제가 거기에서 민원바지 일을 하고부터 경찰관들을 진짜 리스펙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좀 평타 치는 미친놈들을 일주일에 뭐 평균 한 3, 4번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근데 경찰관들은 비범한 미친놈들을 하루에도 몇십 명씩 상대를 할 거잖아요. 관공서든 개인 사업장이든 웬만하면 경찰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냥 타인한테 진짜 심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난동을 부린다. 그때서야 우리는 경찰을 부르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맨날 그런 씹진상들을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진짜 존경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감정이입 잘하고 좀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경찰하면 진짜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되지 싶어. 나 같은 사람들은.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 스트레스성 폭식과 스트레스성 포금으로 거의 28kg, 30kg 가까이 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불어나면서 이 불어난 내 몸을 보면 또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와,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지? 그렇게 해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진짜 내가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건 퇴사다. 이렇게 해서 퇴사를 했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한 85kg를 그냥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뜬금없는데 내가 이 주제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네요. 지금쯤 그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제가 약 3년 전에 5년 만났던 남자친구랑 이제 현실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뭐 힘든 시기도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합의하에 헤어지게 됐어요. 5년이라는 게 어쨌든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연락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내 인생에서 통째로 이렇게 훅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낸 것 같은
정말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슬펐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입맛이 없다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내가 입맛이 없다는 감각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2달을 하루 종일 울고 배고픔도 못 느끼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입에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씹지도 못하겠고 억지로 씹어도 이쪽으로 안 삼켜져요. 입맛이 굉장히 좋은 지금으로서는 그때 입맛이 상당히 그립네요.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에는 계속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무작정 나와서 달렸어요. 괜히 술 처마셨다가 또 막 울면서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진상 부리고 구질구질한 흑역사를 남길까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제가 헤어지고부터 반년 동안 술을 입에도 안 댔어요. 술은 아예 끊고 진짜 완전 달리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성숙한 이별의 극복 방법이었죠. 먹는 거는 확 줄었지, 안 뛰던 애가 맨날 달리지. 그러니까 진짜 2달 만에 12kg가 빠졌어요. 대단하죠? 최고의 다이어트는 이별이고 최고의 다이어트는 공복 유산소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그대가 최근에 이별을 해서 가슴 아프게 울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다면 지금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처럼 이 힘든 시기에 미모를 더 가꿔서 과거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되고, 과거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전 연애보다 더 좋은 연애를 해서 당신도 나처럼 결혼에 꼴이 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2달 동안 12kg를 감량하고 그 뒤로부터 러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달리면서 처음에는 울면서 달렸어요. 미친년처럼 이렇게 달리다가 점점 힘들어서 얘가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쉬고 1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뛰면서 주변 풍경을 구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무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피고 단풍이 들고 지는 것까지 이거를 내가 보면서 뛰게 되더라고요. 쭉 빠진 채로 체중을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근력을 안 하고 유산소만 하다 보니까 살이 처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처졌는데 제가 살이 그때는 완전 저고리 마냥 이만큼 처졌어요. 처졌고 뱃살도 처지고 뭐 몸이 약간 축축 촌농처럼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웨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몸소 느꼈으니까 헬스장에 가서 이제 PT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헬스에 맞들리기 시작해서 지금의 헬창 호소인이 됐습니다. 자, 앞에 그 친구랑 이별하고 나서 그 이별의 버프로 실컷 12kg를 빼놨더니 지금 얘랑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또 12kg가 확 쪘죠. 하지만 우리는 9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니까 다시 또 열심히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12kg를 찌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아씨 목말라, 물 좀 마시죠. 72kg일 때 제 생활 패턴은 오전에 35분, 오후에 35분 이렇게 하루에 2번 공복 유산소를 하는 게 완전 생활 패턴이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작년까지 일했던 국가기관에서 1년 동안 제가 관사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관사랑 사무실이랑 거리가 걸어서 35분 거리였고, 버스를 타면은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막 돌아가니까 50분이 걸렸어요. 근데 자차를 타면은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저는 굳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았고 그냥 뚜벅이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운동할 겸 이렇게 1년 동안 걸어보자 해서 출근하는 내내 1년 동안 35분 오르막 내리막 길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코스를 파워워킹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굳이 따로 유산소를 하지 않아도 그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국가기관에서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 공복 유산소를 하루에 2번 하던 그 패턴이 사라지니까 먹는 양은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살이 확 미친 듯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역시 다이어트에는 공복 유산소가 최고다. 제가 몸소 2번 느꼈죠. 공복 유산소가 최고라는 거를. 결혼이 저희가 9월이니까 결혼식까지는 못해도 70kg까지는 좀 빼려고 최근에는 하루 한 번이라도 조금 유산소를 공복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비만이 성인비만까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키도 컸고 뚱뚱하고 좀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화비만의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 할머니랑 같이 자랐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하루 이틀만 놀러 가도 살이 확 쪄서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7년 내내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댔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항상 제가 입에 뭔가를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요구르트 먹고 초코파이 먹고 뭐 먹고 막 어릴 때부터 못 먹는 게 없었어. 뭐 물론 그 영양분 공급 때문에 제가 지금 키가 177까지 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살이 많이 쪘고요. 할머니 집에서 분가해서 나왔을 때도 그 식습관이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먹던 식성은 유지를 됐는데 그 와중에 또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를 통제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외로움이랑 배고픔을 구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심하니까 심심한 걸 배고픔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뭔가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음식을 해 먹었거든요. 엄마가 요리해 놓은 거를 다 먹으면 또 새로운 음식을 창조했었어요. 더 먹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취미가 생긴 것도 맞겠지만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먹어서 소화 비만이었고 그게 유지되다 보니까 제가 만년 다이어터가 된 것 같아요. 제 요리 채널 명도 만년 다이어터거든요. 제가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몸으로 살아보니까 어릴 적 식습관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제 애를 낳으면 절대 저처럼 살지 않게 소화 비만으로 키우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맨날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 입장에서는 아, 운동도 밥 먹는 것처럼 당연히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그렇게 키울 생각이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저처럼 막 먹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운동함으로써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안 키워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애한테 탄수화물이랑 당 이런 거를 거의 안 주고 키우고 싶어요. 비만의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로서 족하다. 너희는 그거를 겪지 말아달라. 결론은 최고의 다이어트는 뭐다? 유산소와 이별이다. 아무튼 여러분도 저도 다이어트 화이팅 하고요. 다이어트 2주차 기록 영상은 일주일 안에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